행정 절차나 형식적 요건이라는 말을 들으면 흔히 고리타분한 관료주의의 잔재를 떠올리곤 합니다. 본질이 중요하지 형식이 무엇이 중요하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과 조직의 세계에서 절차는 단순한 형식을 넘어섭니다. 절차가 곧 본질이며 절차가 곧 정의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교계 언론은 헌의부가 남수원 노회 김씨의 상소를 기각한 것을 두고 재판국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헌의부가 월권을 행사하여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건을 임의로 종결지었다는 주장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한 명분을 지닌 주장처럼 보이지만 이는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왜곡에 가깝습니다. 이 논리가 왜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증명하기 위해 지난 2026년 2월 26일에 있었던 세안선호회 Y장로 사건의 전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세안선호회 재판국은 Y장로에게 면직 및 제명 처분을 판결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Y장로는 총회에 상소했으나 결정적인 절차적 오류를 범했습니다. 노회 서기를 거치지 않고 총회에 직접 서류를 접수한 것입니다. 헌의부 실행위원회는 심의 결과 절차 위반을 이유로 이 상소를 즉각 기각했고 Y장로의 면직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본질이 있습니다. 당시 헌의부는 Y장로의 억울함 여부나 노회 재판에 정당성 등 본안의 내용을 단 한 줄도 심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헌의부가 검토한 것은 오직 하나, 노회 서기를 거쳤는가라는 행정적 사실뿐이었습니다. 재판의 내용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재판이 성립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심사한 것입니다. 이는 교단 헌법 권징조례 제9장이 규정하고 있는 엄격한 법 원칙입니다. 상소는 반드시 하회 노회를 경유해야 하며 하회가 고의로 접수를 거부할 때만 예외적인 부전 절차가 인정됩니다. 이 법칙을 무시한 문서는 법적 효력을 갖는 서류로 성립될 수 없습니다. 현재 남수원 노회 김씨 사건 역시 본질은 명확히 일치합니다. 김씨는 노회에 정상적인 접수를 요청하지도 않았고 적법한 안내마저 무시한 채 총회로 서류를 직접 제출했습니다. 문을 통과할 최소한의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서류를 헌의부가 반려한 것은 월권이 아니라 헌법 수호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일반 사회법정의 원리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사연이 담긴 소장이라 할지라도 관할이 틀렸거나 제소 기간을 넘기면 법원은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 처리를 내립니다. 이는 판사가 재판을 대신한 것이 아니라 법적 분쟁이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헌의부가 비난 여론에 밀려 절차를 무시한 서류까지 모두 재판국으로 넘기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총회 헌법은 존재 가치를 잃고 한낱 종이 조각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어 모든 분쟁 당사자가 하회 조사를 건너뛰고 총회로 직행하면서 교단의 행정과 질서는 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멀지 않은 미래에 교단은 법과 원칙이 아니라 목소리 크고 세력을 모으는 자가 승리하는 무법천지의 아수라장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것이 절차를 무시했을 때 마주하게 될 필연적인 인과구조입니다. 헌법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여론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오직 냉정한 절차를 통해서만 수호됩니다. 헌의부의 정당한 절차 심사를 비난하며 그 권위를 흔드는 것은 결과적으로 교단의 질서와 치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도발입니다. 절차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정함과 정의를 향한 유일한 출발점임을 무겁게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거짓 언론과 싸우는 남수원 노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